재호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겠니? 오늘요, 금요일인데. 왜요? 오늘이 엄마 생일이야. 69번째. 3년째 제 생일은 있고, 며느리 생일은 챙기고, 장모님과는 베트남 여행까지 다녀오더라고요. 그 순간 은숙 씨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은숙 씨의 당찬 결정을 지지해 주세요. 은숙 씨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 서준이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들 재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지만 요즘은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은숙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이미 네일아트 예약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고 아들 재호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라는 말만 남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은숙 씨는 혼자 남겨진 채 손주와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문득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이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69번째 생일.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호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저녁에 장모님 팔순 잔치가 있어서요.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은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생일인데 아들은 그것도 모른 채 장모님 생신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요? 금요일 아닌가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순간 은숙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3년째 잊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준이 볼게. 은숙 씨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자신은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숙 씨는 손주 서준이와 둘이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자신의 69번째 생일을 혼자 챙기는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미역국 끓여요? 서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생일이거든. 은숙 씨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케이크 사오라고 할까요? 순진한 손주의 말에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중요한 일 있어서 바쁘시거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장모님 팔순 잔치 정말 성대했어요. 베트남 여행 선물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장모님이랑 온천 여행 가기로 했는데 또 서준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숙 씨의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호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겠니? 오늘요, 금요일인데. 왜요? 은숙 씨는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이 엄마 생일이야. 69번째.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깜빡했어요. 3년째 깜빡하고 있어.
은숙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케이크라도 급히 사올게요. 이제 와서 뭘 사와? 하루 종일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는데. 은숙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께는 베트남 여행에 온천 여행까지 계획하면서 친어머니 생일은 3년째 잊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제 됐어.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쉬어. 은숙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 씨는 일찍 일어나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 영희 씨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은 후 누군가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여기요. 영희 씨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야, 미안. 좀 늦었지. 은숙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영희 씨의 걱정 어린 말에 은숙 씨의 마음 속에 쌓아두었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재작년부터 생일을 잊어버린 일, 가정부처럼 취급받는 일, 장모님께는 베트남 여행에 온천 여행까지 챙기면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숙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해요. 어떻게 어머니 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자 언니가 요즘 달라진 거였군요. 난 재호가 그런 아들인 줄 몰랐어요. 영희 씨의 위로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파트 정리하고 제 인생 살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라도 가보려고요. 영희 씨는 은숙 씨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응원에 더욱 용기가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난 친구 만나고 있어. 왜? 다음 주 금요일이 수진이 생일인데 저희가 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혹시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생일은 기억도 못하면서 며느리 생일은 챙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은숙 씨를 또 손주 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다음 주에 좀 바빠. 여행 계획이 있어서. 여행이요? 어디로요? 재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은숙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갑자기요? 그런 계획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럼 내가 뭘 하든 다 알려줘야 하니? 너도 내게 무슨 일 하는지 알려주지 않잖아.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재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그럼 다른 날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라고만 대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은숙 씨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저 박은숙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아, 박은숙 선생님.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 다음 은숙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파트 시세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매매 상담도 가능한가요? 네, 선생님. 언제든 연락 주시면 나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제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주도 여행 가시는 거예요? 응, 왜? 그냥 갑작스러워서요. 어머니가 여행을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난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어.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서. 그럼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가족 여행으로요. 은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장모님이랑 온천 여행 가잖아. 나는 내 친구들이랑 갈 거야. 어머니, 재호야, 엄마도 친구 있고 하고 싶은 일 있어. 이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은숙 씨는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을 보니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69세에 처음 떠나는 자유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박은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유언장 작성하고 혹시 필요하면 매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은숙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유언장 작성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파트 매각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숙 씨는 곧바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로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출발 예정이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요. 바로 며느리 수진이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일부러 그날을 택했습니다. 여행 예약을 마치고 나니 정말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가족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 수진이 생일인데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가 저녁에 좀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 나도 그날 제주도 떠나. 정말요? 하필 그날요? 왜 내가 며느리 생일 피해서 여행 가야 하니? 난 내 스케줄대로 사는 거야.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살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야겠네요. 그래, 그렇게 해. 돈 주고 사람 쓰면 돼. 은숙 씨의 말에 재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 씨는 가방을 꺼내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설렘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둘째 날, 은숙 씨는 영희 씨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좋아 보여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희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편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은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니고 계세요? 응, 잘 있어. 그런데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어머니, 언제 돌아오세요? 은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운 게 아니라 무료 베이비시터가 그립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레 돌아가. 그런데 재호야, 앞으로는 미리 말해줘. 나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 전화였어요? 응, 손주가 나 보고 싶다고 운다네. 정말 철없네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해줬으니까 그런 거야. 여행 마지막 날, 은숙 씨는 제주도 기념품점에서 손주 서준이를 위한 선물을 골랐습니다. 화가 나도 손주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은숙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 가족의 방문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은숙 씨는 손주만큼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와 수진이를 향한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었지.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도 이렇게 갑자기 여행 가실 거예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니까. 하지만 서준이는 베이비시터 쓰면 되잖아. 돈 주고 사람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재호와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한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 씨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게 있냐고 은숙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 못한 게 잘못이 아니야? 장모님께는 베트남 여행에 온천 여행까지 챙기면서 친어머니한테는 뭘 해줬니? 재호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언제나 집에만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내가 뭘 하든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재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난 69년을 살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 아버지 돌보고, 너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은숙 씨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달라져야 해. 그때 서준이가 은숙 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서준이가 잘못했어요? 은숙 씨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준이는 잘못 없어. 할머니가 어른들이랑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재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어머니, 생신도 절대 안 잊고 미리 말씀드리고 부탁드릴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생각이 있어. 무조건 알겠다고 들어주지 않을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서준이를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어.
하지만 미리 말해줘야 하고 급한 일 있으면 못 해줄 수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어. 재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요? 왜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모신다는 게 뭐야? 나를 집에 가둬두고 손주 봐달라고 부르는 거야?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재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은숙 씨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숙 씨는 약속대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영도 배우고 서예 클래스도 듣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처음 몇 달간은 자주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미리 양해를 구한 후에만 서준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랑 병원에 가야 해서요. 토요일, 미안한데 그날은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그 다음 주는 어때? 아, 네. 그럼 그 다음 주로 할게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재호는 어머니도 자신만의 일정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그리고 서준이가 큰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서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깊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친정어머니 모시듯이 모실게요. 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받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나. 이제 됐어. 은숙 씨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생활은 어떠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좋아.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고 있어.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 그래도 가끔은 외롭진 않으세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긴 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이야. 2주일에 한 번씩 서준이도 보고 이제 이 정도면 적당해.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은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절까지 하면서 사과하는 걸 보니 진짜 뉘우치는 것 같아. 그래도 다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 또래 친구들이 웃으며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숙 씨도 곧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70세에 찾은 내 인생.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은숙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숙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